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한 달 만에 2170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어제 1% 넘게 빠지면서 73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뚜렷한 상승 동력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하락폭 강합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2129선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1월 이후로 다시 한번 최저치 경신하는 셈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엇갈린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보합 마감했지만요. 삼성전자 어제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2% 넘는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43,000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66,000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차도 오늘 2%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근 2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4위권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어제 오후에 중국의 베이징 1공장을 폐쇄한다는 소식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이익은 오히려 1,000억 원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2% 하락하면서 122,2,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셀트리온이 5위권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207,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오늘 0.68%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거래 연속 외국인들 순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LG화학의 경우에는 1조 원의 이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오히려 이 배터리 생산 능력 확대에 대해서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오늘 368,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주가 강세였을 때도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하락세 이어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375,000원 바라보고 있고요. 네이버 오늘 급락세 예상됩니다. 5% 이상 빠질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어제만 하더라도 14만 원 선까지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새 13만 원 선 현재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전력 오늘 1%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34,000원대 바라보고 있고 포스코도 오늘 1% 가깝게 하락합니다. 248,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1위부터 15위까지도 모두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 오늘 3% 가깝게 빠지고요. 신한지주도 오늘 5% 가깝게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어제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금융주들 대부분 하락세였지만 신한지주는 어제 상승세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 5% 가깝게 빠지면서 4만 원대도 이제 위태해 보입니다. 현대모비스 오늘도 현대차와 함께 빠집니다. 2% 가깝게 하락하면서 206,0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SK텔레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1% 넘게 빠지면서 25만 원 선 겨우 지켜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SK 쪽들 거의 대부분 빠집니다. 3% 이상 하락하면서 26만 원 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27만 원 선 이탈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KB금이 오늘 0.7% 하락세,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함께 하락세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가까운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 SDS 4% 가까운 하락세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생명 2% 넘게 빠지면서 85,0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 가깝게 하락하면서 730선 겨우 지켜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흐름 좋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가깝게 하락하면서 69,300원 바라보고 있고요. 신라젠도 마찬가지입니다. 1% 추가 하락합니다. 어제도 하락세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74,000원대 예상되고 있고요. CJ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CJ 측이 어제 스튜디오 드래곤 지분 활용을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227,100원 바라보고 있고요. 바이로메드가 오늘 급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2% 가까운 하락세 현재 예상되고 있고 이제 34,000원 빠지면서 25만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캠텍도 오늘 1%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 오늘 3% 가까운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메디톡스만이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1% 넘게 빠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9만 1,0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코롱티슈즈는 여전히 9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1% 가깝게 하락하고 펄어비스도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현대건설기계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대안이 없는 중국 인프라 투자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고, 최근 중국의 양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프라 정책, 내수 부양과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중국 시장 점유율이 낮은 기저효과에 기인한 이익 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중국 주주회사의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시장과 별개의 이익 성장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실적은 매출액이 3조 6천억 원짜리로서 작년보다 한 11%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2,430억대로 전년비 16%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는 중국 영업망이 확대되면서 2018년 206개 정도에서 올해는 약 300개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생산 설비 재정비로 인해서 연간 12,000대 정도로 수준으로 정비가 되면서 공격적으로 점유율 확대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2018년 기준 인도 생산법인의 캐파가 연 6,000대 수준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준으로서는 10,000대까지 확대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인도 내수용과 더불어서 기타 신흥국 수출용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캐파 증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 증가에 따른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인프라 투자 관련된 이슈가 상반기 내에 또 두드러질 수 있는 점에서는 전반적으로 기계업종 중에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54,000원 정도까지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구간, 그리고 목표가는 63,000원, 손절가는 53,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건설기계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 그리고 MI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최동기 부사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2월 22일에 주셨던 신세계 INC 9.64%,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파맵신 8.25%의 수익률 내고 있고요. 2월 15일에 주셨던 녹십자 5.86%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용호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3월 5일에 주셨던 정상 JLS 0.99%, 그리고 쿠쿠홈시스 7.9% 수익률 냈고요. 첨보는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22% 넘는 수익률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롯데 정보통신 10.19%, 한컴 MDS 0.65%, 그리고 한샘은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14.64%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최동기 부사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바이로메드 올라와 있고요. 5.69%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4위에는 녹십자 5.86%, 그리고 파맵신 8.25%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신세계 INC는 9.64%,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수익률이 16%가 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용우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는 롯데정보통신 10.19%, 4위는 노바렉스 10.34%, 그리고 3위는 T로보틱스 올라와 있는데요. 13%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2위와 1위에는 한샘과 첨보 올라와 있는데 모두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체 수익률 탑8입니다. 8위에는 윤여민 팀장의 애경산업 올라와 있고요. 20.73%, 그리고 7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첨보 올라와 있습니다. 목표가 터치했고요. 6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한세실업 1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26%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5위에는 반종희 소장의 웰크론 올라와 있습니다. 1월 31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약 한 달 만에 27%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4위부터는 수익률이 30%가 넘습니다. 신인수석 소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이제 4위권까지 올라와 있고요. 1월 2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35%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3위부터 1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안혜민 연구원의 하츠 올라와 있는데요. 이제 종목들이 바뀌었습니다. 2월 2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이 41%가 넘었습니다. 2위에는 이청호 본부장의 FNF 올라와 있고 2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41% 넘었고 1위에는 여전히 반종민 소장의 EXT 올라와 있습니다. 1월 3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42% 넘게 달성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기 부사장님께서 2월 8일에 이 아모레퍼시픽 추천을 해주셨는데 현재 수익률이 16%가 넘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은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함으로써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무려 69% 감소함으로써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원인을 보면은 럭셔리 브랜드는 호조를 보였지만 내수 침체로 인해서 프리미엄 및 매스 브랜드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도 면세점은 오히려 48% 증가함으로써 일단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또한 해외 해장품은 중국 매출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7.5%, 영업이익은 30% 이렇게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서 뭔가 이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올해도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 성장세가 주가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콘텐츠 시장에서 한국 문화 개방 징후가 있습니다. 해서 베이징에 사진작가 초대전을 기획 중에 있고요. 또한 한국 영화가 상반기에 개봉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소식통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해외 매장 확대가 중국에는 2분기 중 이니스프리 브랜드 리뉴얼과 3분기에는 설화수 자음 생 라인이 런칭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있어서는 라네즈와 이니스프리 매장이 확대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2월 20일 날 동산원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습니다. 자사주가 현재 약 1,000억 규모가 되는데 2월 19일 종가 기준에서 약 53만 7천 주. 현재 취득 예상 기간이 2월 20일부터 5월 20일 약 3개월 동안 걸쳐서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는데요. 현재 자사주가 3만 3천 주를 보유 중인데요. 목표한 53만 7천 주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에 자사주 비중이 전체 보통 주식 수의 약 1%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우리 전략 자체가 아리따움 라이브 스토어의 300개 매장 전환, 국내에서도 이러한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있고요. 해외 매장 리뉴얼 및 3호선 도시 매장 출점을 통한 매출세 성장세가 목표입니다. 따라서 상반기 이런 투자를 통해서 하반기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으로 보여서 일단은 주가가 최근에 약간 이제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이겠지만 한 번 더 점진적인 우상향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현 주가 수준이 이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관들이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면세점 사업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리뷰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팀장님께서 2월 22일에 천보를 추천해 주셨는데 약 2주 만에 22% 넘는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 6만 원도 넘어섰거든요. 네.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천보 같은 경우도 추천 이후에 지속적인 꾸준한 상승세 이어져가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투자 포인트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핵심 전해제 3종 자체가 2차 전지의 수명과 안전성을 높이고 이제 저온에서도 배터리 방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제 기존 소재들을 대체할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근데 공모자금 또한 대부분을 2차 전지 캐파 증설을 위해 또 쓴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설비 투자나 연구개발에 이제 2020년까지 총 한 700억 정도를 투자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제 2020년에 진행될 예정인 반도체 신제품용 라인 투자를 100억 원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투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2차 전지 전해질 소재가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전기용, 중대형 2차 전지 시장 확대 수혜가 지속적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최근 외인 기관, 연기금의 적극적인 이제 또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7만 원 정도로 상향 다시 하겠습니다. 네, 6만 원 넘어섰는데 이 첨부에 대한 목표가 7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셨습니다. 조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이용우 팀장님 그 한 가지 종목이 더 목표가를 달성을 했거든요. 한샘이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목표가 터치했는데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한샘 같은 경우도 이제 6개월 전 이제 전고점 기준이 11만 원대를 지속적으로 이제 돌파해주면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인데 아직 좀 10만 원 정도를 돌파하려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기관이나 투신, 연기금에 또 적극적인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 또 위에 11만 원 위에 정도 있는 매물대가 상당히 지금 좀 뚫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우상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12만 원 정도까지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12만 원까지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증권사들에서도 한샘에 대한 긍정적인 매수 리포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희 부사장님께서 어제 신라젠 추천해 주셨거든요. 네네. 최근에 사실 큰 좀 관심을 받았어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근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하락 예상되고 있는데 네네. 한번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항암제 보면은 1차가 이제 화학 항암제가 있었고 2차는 이제 표적 항암제, 그다음에 3차는 이제 면역 항암제 이렇게 넘어오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면역 항암제의 어떤 글로벌 어떤 기업 자체도 매출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에서 과연 면역 항암제에서는 일단 개발 신약에 있어서는 신라젠이 최초 회사가 되겠고요. 우리 뭐 아시는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자체는 개발 신약이 일어난 다음에 특허권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거를 어떤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 개발 신약을 개발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패사백 자체가 굉장히 그 임상 3상을 통해서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신라젠이 아직 사람들이 그런 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바이올로 시밀러하고 개발 신약하고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 그다음에 항암제도 이게 표적이냐 면역이냐 잘 몰라요. 근데 신라젠 같은 경우는 가장 앞서 있는 3세대 면역 함장으로서 사실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싼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패사박이 올해 이게 만약에 임상 성공하면서 어떤 상업화에 성공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아마 역사상으로도 아마 가장 큰 어떤 그 수익을 주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라젠은 작년에도 한 7만 원 초반에 추천을 했었는데 사실 신라젠은 7만 원, 그때가 이제 매수 타임이었죠. 7만 원을 약간 깨질 때가 1차 매수 타임이고 지금도 보시면은 이제 7만 원대 중후반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신라젠은 장에서 빠질 때마다 충분히 매수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올해나 내년까지는 큰 시세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바이오 종목도 좀 급등하면서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가격적인 측면은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셨던 종목 중에 탑5 중에서 바이로메드가 5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네네. 1월 30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수익률이 5%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이 예상 체결가 볼 때 바이로메드 오늘 급락세 예상됐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잠깐 이렇게 이유를 좀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장 시작 전에 그런 호가는 의미가 없고요. 네네.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1%까지 올랐는데 사실 어제 바이오메드는 기관 투자 상대로 IR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아직 IR 어떤 자료 자체가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직 파악은 안 되겠지만 사실 바이오메드도 제가 목표가 30만 원 터치를 했었거든요. 이제 최근에 터치했었죠. 터치가 이제 밀렸는데 제가 볼 때는 바이오메드 역시 우리 어떤 그 바이오주들은 어떤 그 성장 가능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나타난 실적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겠죠. 그리고 바이오메드는 아마 이제 이번에 주총에서 또 사명을 변경을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도약을 위해서 IR도 하면서 뭔가 좋은 재료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자료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이제 60선까지 이탈을 하면서 58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5% 정도 빠지면서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짙어진 상황입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성장 기대치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이런 증시 하락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더욱더 위축될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현대차 4위권에 지켜내고 있고요. LG화학이 5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LG화학 오늘 현재 5위권 올라오면서 1% 넘게 상승하면서 37만 원 선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재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어제 1% 넘게 상승을 했던 만큼 더 많이 빠집니다. 0.6% 정도 하락을 하면서 44,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만 현대차가 오늘 1% 넘게 하락합니다. 12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현재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네이버 오늘 2% 넘는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3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오랜만에 빨간불 켜냅니다. 0.2% 상승하면서 25만 1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 2152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요. 약 2분 만에 13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코스닥도 0.4% 하락하면서 73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흐름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좋지 않은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 약보합권에서, 신라젠도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요. 바이로메드 예상과는 다르게 1% 정도의 하락세로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28만 1,400원에 흘러가고 있고, 포스코캠텍도 오늘 0.8% 정도 빠지면서 6만 3천원대 이탈하고 6만 2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 오늘도 강합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이제 56만 2,9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H1B 0.6% 정도 빠지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고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9만 1,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롱티슈진 0.8% 빠졌고요. 펄어비스도 오늘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하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너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기 부사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들은 최근에 어떤 그 회사의 어떤 내재 가치보다는 어떤 그 구성원이라든가 이런 악재를 인해서 주가가 빠진 종목들 위주로 제가 선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펄어비스가 되겠습니다. 펄어비스는 아시다시피 2010년 9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병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지역별로 퍼블리셔를 통해서 게임을 유통하고 있고 6개의 계열 회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임은 검은 사막이죠. 한국 오비텟이 오픈 베타 시에 150만 명의 회원 가입과 PC방 점유율 RPG 1위, 전체 4위를 기록한 게임이 되겠습니다. 매출 구성은 모바일 게임 70%, 온라인 게임 약 3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재무지표를 보시면은 12개월 선행포가 8.94, PBR은 7.73, 부채 비율은 17.9%, 유보율은 6,413%에서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 굉장히 양호한 기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적을 보시면은 4분기 매출액은 991억, 영업이익이 180억이라서 영업이익이 70% 이제 감소를 했는데, 물론 감소는 좋지만은 컨센서스보다도 오히려 컨센서스는 370억 예상했는데 아마 컨센서스보다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진 사유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국내 검은상은 모바일 일평균 매출액이 기존의 5억 5천에서 4억 3천으로 내려왔습니다. 또한 피스 매출이 248억으로서 10% 감소를 했는데 국내 대만 등에서 매출 감소세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10월 1일 날 연결 예상했던 CCP KMG 매출도 70일치, 92일이 반영된 게 아니라 일부만 일단 반영이 됐습니다. 또한 지급 수수료가 전분기 대비 무려 31% 증가한 413억이 발생이 됐고요. 이러한 것은 CCP 인수에 따른 M&A 관련 비용이 반영되면서 러시아 지역
퍼블리션 전환에 따른 클라우드 서버 사용료도 반영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CCP 인력이 무려 225명인데 이러한 인력들을 신규 채용함으로써 인건비가 무려 75% 증가한 21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사이가 보면은 어느 정도 이번 분기투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예상을 하는데요. 향후 전망도 그렇게 뚜렷하게 좋은 건 아직 나타나진 않지만 이제 기대치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젝트 K, 프로젝트 V 등 신작 지원으로 모멘텀 공백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프로젝트 KV의 경우 5G, 클라우드, 크로스 플레이 등 최신 환경에 맞는 고퀄리티로 출시하기 위해서 새로운 엔진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엔진의 완성이 올해 말로 예상이 되는데 그거를 고려시에 KV는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에 출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월 26일 날 검은 사막의 모바일이 일본에서 출시가 됐죠. 또한 3월 4일에 북미, 유럽 콘솔 버전 출시는 이상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서비스 개시 전날인 25일 진행된 사전 내려받기 다운로드 서비스에서 일본 구글 플레이와 애플 마켓의 무료 내려받기 순위 1위에 오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당초 상반기 공개 연말 출시로 예상됐던 신작이 내년으로 지연되는 바람에 모바일 버전 특히 이제 북미 진출 3분기까지는 약 6개월간의 공백기를 가지게 되는 점이 약간 부담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미와 유럽에서 다중접선 역할 수행 게임 장르가 비주류이면서도 PC게임인 검은 사막 온라인으로 이미 팬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본 흥행으로 이익 레벨 상승이 아마 1분기에 영업이익이 무려 480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후 이제 기대감은 아직은 확실치 않지만 밸류에이션 자체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의 IP 확장은 아직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한 중국도 하나의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 매도를 일관했던 기관들이 순매수로 전환하는 일단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결론은 부정적 요인, 실적이 어떤 쇼크로 인해서 급락을 했지만 주가의 어떤 급락 기회를 추가로 우리가 매수기회로 삼는 게 중요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주가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사는 거다. 많이 우리가 과도하게 하락했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이 수익을 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9만 원, 손절가는 14만 6천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 역시 요새 언론에 오르는 그런 안 좋은 뉴스 때문에 사실 주가가 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동사는 글로벌 엔터테인 기업이죠. 음반을 기획해서 제작하고 유통하는 음반 산업과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수의 프로듀서가 상주하는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가장 실력가 있는 작곡가 및 프로듀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소속 가수로는 빅뱅, 위노, 아이콘, 잭스키스, 에픽하이, 이하이, 악동 뮤지션, 블랙펑키 등이 있고 소속 연기자로는 최지우, 남지혁, 김희애, 유인나 등이 있습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12개월 선행포가 28.75, PBR은 2.29, 부채 비율은 32.65%, 유보율은 3,690%서 일단은 부채 비율과 유보율은 일단은 굉장히 좋은 지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서는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한 807억, 영업이익은 31% 감소한 35억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 대비 약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회사는 YG플러스는 음원 서비스 사업이 자리 잡았고 화장품 사업 적자 축소 및 골프 사업 호조로 4분기 영업이익 12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44억을 기록했는데 이는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텐센트 뮤직 지분의 재평가에 기인을 합니다. 부진 사유는 전반적으로 4분기에 아티스트의 활동이 많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위너와 아이콘의 아시아 투어 등 공연이 어떤 프로모션 성격이 강이기 때문에 개런티가 낮아서 콘서트 매출 감소폭이 컸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작 매출이 또 늘어나면서 원가율이 상승하면서 수익률이 예상보다 저하가 됐습니다. 그럼 향후에는 어떨 것인가? 위너, 아이콘, 블랙핑크는 이미 실적 기여도 측면에서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더 많은 콘서트와 음원 판매를 계획하고 있고, 특히 블랙핑크는 지난 10월 파트너십을 체결한 인터스코프 유니버셜 뮤직 그룹의 대표 레이블이죠. 거기와 손잡고서 더 큰 북미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블랙핑크 유튜브 구독 수가 무려 2천만 명까지 늘어나면서 이번 달 컴백에 따른 역대급의 흥행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YG 보석컴을 통해 데뷔하는 트레저 13, 4년 만에 두 보이그룹이 일단은 출격 예정에 있습니다. 유튜브 정산 매출 증가, 음원 서비스 용역 수익 확대 및 문샷 고정비 축소에 기반한 YG 플러스의 또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고요. 동사 대표 아티스트 빅뱅 멤버들이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제대를 하면서 아마 내년 초부터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악재는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예를 보면 조만간에 해소될 것으로 보이면서 아마 예상을 하지만, 최근에 보시면 빅뱅 멤버 이슈로 해서 약 열흘 동안 10% 이상이 하락을 했지만, 이런 어떤 하락 기회 자체가 매수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보시면 이제 YG 플러스는 2017년 영업 손실을 60억 원 중 화장품과 푸드에서만 순이익 기준 각각 66억, 16억의 손실을 일으켰는데 작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화장품은 중국 등 매출 다변화와 고정비 감소 노력으로 지난 4분기에 5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푸드는 적자가 확대됐지만 제주, 신화월드 관련 사업의 연결 제휴로 인한 일회성 중단 영업 손실이 반영된 영향이며, 홈쇼핑 등 매출 다변화를 통해 흑자 전환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수급은 최근 매도를 일관했던 기관 외국인이 지금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급락을 했지만 최근의 급락 기회를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53,000원, 손절가는 3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제2 콘텐츠리가 되겠습니다. 동사는 2015년 지주회사로 전환했고, 2016년 메가지분의 영업 양도 후 자회사를 통해서 멀티플렉스 극장 운영, 메가박스죠. 드라마 제작 및 콘텐츠 유통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종속 회사를 통해서 메가박스를 운영 중이며, 메가박스의 전국 관객 기준 시장 점유율은 2017년 기준으로 18.3%, 드라마 제작 부분은 JTBC 콘텐츠 허브에서 다양한 작품 활동을 지속 중이며, 계열의 회사는 JTBC 개국 이후 JTBC 콘텐츠를 국내에 부여될 요통해서 성장 중에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주요 재무 지표를 보시면은 12개월 선행표는 23.25, PBR은 3.56, 부채 비율은 95.69, 유보율은 365%서 기존에 내가 발표했던 두 개 기업과는 경쟁이 좀 모자라는, 그래도 조금은 양호하다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시면은 4분기에 동사의 연결기업 매출은 1,334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46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47%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에도 어떤 추정치 및 컨센서스가 크게 예상보다 빗나갔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자체는 방송 부분의 구조 매출 2억, 약 30억 원이 2월되었고, 그 다음에 영화 부분의 일회성 비용 34억의 영향이 크다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보면은 방송 부분은 4분기 신작의 해외 대형 매출이 부재한 상황에서 구작, 중국향 매출까지 1분기로 이연되면서 여기에 일부 판권의 가속 상각까지 더해지면서 방송 관련 영업이익이 30억에 그친 데 기여를 합니다. 영화 부분에 있어서 4분기 전국 박스 오피스 대비 메가박스는 신규 직영전 영업 정상화로 직영전 기준 관객수가 전년 동기 대비 3.3% 선방했지만 연가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30억 지급을 인해서 영업이익이 17억에 그친 점이 좀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우리 아시겠지만 1분기는 스카이캐슬의 판매 매출 및 구장 매출 이용가가 더해지면서 일단은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화 부분에 있어서는 1분기 신규점 영업 정상화에
극한 직업, 캡틴 마블 효과로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메가백스 M 상장을 앞두고서 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극장 영업이익 313억, 약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자 자금을 활용을 신호탄하면서 제작사 필립 몬스터를 인수를 했는데, 동사는 2월 28일 유상증자 자금 200억 원에 드라마 영화 제작사인 필립 몬스터 주식 100% 2,000주를 취득할 것으로 공시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유상증자 이후에 처음으로 증자 자금을 활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필립 몬스터의 최근 작품은 완벽한 타임의 트랩, 이재규 대표는 영화 완벽한 타임 드라마 담화의 연찰주의고요. 박철수 대표는 영화 늑대소년, 베를린 등을 제작 및 투자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동사는 필립 몬스터 인수로 정량적 제작 캐파의 확대를 통해 캡티비 채널에 대한 안정적 드라마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 기존 자회사가 경쟁력을 가진 장르 외의 제작에서도 경쟁력을 부여하게 됐습니다. 하반기 모멘텀, 순목 슬롯 확보, 텐트폴 안정률 편성에 따른 가신성이 한 단계 높아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국항 판권 수출도 기대함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급은 투신이 최근에 4일 연속 순매수되는 등 호전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랠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면서 제가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4,1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펄어비스,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J 콘텐트리까지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이용호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종목은 경동나비엔입니다. 이 동사는 보일러 및 냉난방기를 제조하는 판매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동사의 주력 제품은 콘덴싱 기술을 이용한 보일러와 온수기입니다. 동사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업체 이상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동사는 2002년 이제 미국 진출을 통해 이제 북미 지역 콘덴싱 승가식 온수기 점유율을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콘덴싱 보일러 점유율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160만 대, 중국 30만 대 수준의 캐파가 2020년 중국 공장 50만 대, 국내 200만 대로 확대되어서 총 250만 대 자동화 라인이 완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평균 판매 단가도 지속 상승 중이며 이제 캐파와 판매 단가 상승을 감안하면 2020년 이제 연결 매출액 1조 원 달성 정도는 충분히 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 국내 저가형 일반 보일러 시장이 고가형 콘덴싱 시장으로 전환 중입니다.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로 인해서 올해는 일반 보일러 사용 중지 및 이제 콘덴싱 보일러 시장으로 전환되는 이제 입법화가 강력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북미 일반형 승강식 보일러 온수기 시장에 진입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빠르면 올해 2분기 말 정도부터 이제 중국의 메이가이치 사업이 좀 재개될 전망이고, 늦어도 내년에는 다시 좀 시작될 전망이기 때문에 동사의 중국향 사업은 점진적이거나 좀 혹은 가파르거나 두 개의 형태로 좀 진행이 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성장 모멘텀이 중국 보일러 시장입니다. 중국은 지금 석탄 원료로 하는 이제 라디에이터 방식의 중앙 공급 방식이 좀 일반적인데, 석탄 난방이 중국 내 심각한 대기 오염 중 원인 중 하나인데요. 이로 인해 좀 중국 정부가 좀 주요 오염 원인 석탄 소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17년에 28개 도시 석탄 난방을 가스 난방으로 교체하여 친환경 난방 비중을 올린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올해도 중국 석탄 개조 사업은 재개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고, 4분기 충당금 설정으로 이제 일시적 비용이 좀 증가했고, 중국 매출이 좀 감소했으나 이제 또 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곳에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반기 중국 매출 성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좀 예상하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 이제 손절가는 47,000원, 목표가는 6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준비한 종목은 한독입니다. 동사는 또 1954년에 설립된 기업인데요. 76년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의약품, 제약 원료 및 공업의약품 소분업과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2012년에 산오피아 합작 관계를 정리한 이후에 성장 동력을 채비해 나가고 있는데요. 수익성이 낮은 전문 의약품군의 비중을 줄이고 인지도가 높은 일반 의약품과 건강식품을 늘려나가며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3년에 이스라엘 테바와 한독테바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었고, 2014년에는 태평양 제약 사업 부문을 인수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이제 ETC나 OTC 의료기기나 이제 뭐 진단시약, 건강보조식품 등으로 좀 다양화되었는데, 이제 작년에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한 7% 정도 증가한 4,467억 원, 영업이익이 221억 원으로 전년도에서 이제 올해 좀 적자에서 좀 흑자 전환했는데,
이처럼 좀 작년에 영업실적 턴어라운드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력 제품 당뇨병 치료제 아마릴의 약가 인하 효과로 매출 원가율이 높아져서 경쟁사들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져서 영업이익이 2017년까지는 적자였는데요. 하지만 좀 작년에는 당뇨병 치료제인 테넬리와 케테토, 이제 수치 해소제인 레디큐 등 주력 제품 성장이 본격 진행화 되고 있었는데, 고마진 제품 확대는 뭐 제품 믹스 개선과 원가 개선 노력으로 이제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작년 연결 기준 전체 매출액이 좀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시점에서 올해도 주력 당뇨병 치료제들의 성장과 숙취 해소제 레디큐 브랜드 등이 고성장하면서 전사 매출액이 성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다면 사실 한독테나 이제 제넥신 등에서 이제 오는 지분법 평가 손실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독테바가 실적 개선으로 이제 올해 이후 적자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제넥신으로부터 유입되는 지분법 평가 손실 발생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 건 사실인데요. 최근 동사는 좀 비용 축소 경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분기별 영업이익이 한 60억 정도 내외는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이제 한독의 자체 영업 실적이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제 한독 테바와 제넥신의 잠재력도 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의 차원의 투자도 좀 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주요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제넥신과 이제 범부처 신약 개발단 공동으로 개발 중인 지속적 이제 뭐 성장 호르몬이 글로벌 임상 3상 FDA 승인 신청 준비 중인 시점에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28,000원, 목표가는 37,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종목은 HDC 아이콘트롤스라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HDC 그룹 계열 소속으로 지능화된 최상의 좀 IT 솔루션을 제안해서 최첨단 업무 환경이나 주거 문화를 선도해온 친환경 건설, IT 및 ICT 전문 기업입니다. HDC 아이콘트롤스는 카카오랑 HDC 현대산업개발과 스마트홈 기술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이제 아이파크 아파트 안에 HDC 홈 IoT 제어와 카카오 홈이 연동되는 서비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룹사의 IT 관련 매출 비중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스마트 조명과 환기 솔루션 등 이제 또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미 공급 중인데요. 모회사의 지배 구조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DC 그룹이 지주사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2020년 9월까지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지주사인 HDC를 중심으로 동사가 보유한 HDC와 HDC 현대산업의 지분이 정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두 회사의 지분이 매각될 경우 약 1,000억 원의 현금이 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약 800억 정도의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 현재 시가총액과 굉장히 좀 유사한 수준인데요. 한편 무상 이제 증자를 비롯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국민연금의 이제 스튜어디십 코드 강화와 이제 대주주와의 특수관계를 고려했을 때 향후 배당 규모가 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도 있습니다. 올해 신규 수주가 약 2,900억 수준으로 전년 대비 5% 정도 증가할 전망으로 보여지고, 고수익성의 스마트 빌딩과 스마트홈 위주로 수주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수주 잔고 역시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또 순환 출자 해소 과정에서 유입될 1,000억 원 정도의 현금까지 감안했을 때 시가총액을 이제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풍부한 현금 보유고가 향후 배당 확대와 인수합병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 올해는 인수합병 좀 노력을 위해서 좀 사업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동사는 약 850억 정도의 수준의 현금성 자산과 이제 800억 수준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 모회사와 함께 부동산 124 지분을 매입했던 것처럼 신규 사업을 위한 투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현재 좀 디스카운트 받는 자산 가치가 영업적으로 좀 환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기업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화두가 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서 이제 배당 확대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이처럼 좀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의 효율적 이제 배분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10,000원, 목표가는 1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동나비엔 한독 그리고 HDC 아이콘트롤스까지 만나보고 왔는데요.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S-오일입니다. 배당 쇼크에 오늘 급락세 나오고 있는데요. 부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배당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S-오일하고 이제 SK이노베이스는 정제주로서 일단 유가가 상승하면 이제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죠. 근데 S-오일을 보시면은 이제 배당금 자체가 줄은 것도 원인이겠죠. 기존에 뭐 연간 한 6,000원, 6,200원 배당을 할 회사가 올해는 이제 750원만 배당을 하게 돼서 일단 배당금 쇼크로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상태인데, 사실 보면은 이 회사는 이런 배당금이 왜 이렇게 줄었을까 보면은 사실 4분기 영업이 적자입니다. 그래서 무려 2,900억, 약 3천억 정도 적자가 되고, 그다음에 온기로 봐서도 전년 동기 대비 일단은 1조 3천억 하던 회사가 영업이익이 6,800으로 거의 반토막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배당금 자체가 줄은다는 거는 예상이 된 거거든요. 과연 이제 실적이 결국은 반토막 났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이제 빠지는 것이고, 아마 이번에 배당금이 이렇게 축소됨으로써 그게 어떤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뭐 이런 회사들은 어떤 뭐 매매 차익보다는 어떤 배당 차익을 노리는 그런 투자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기대가 무너지면서 일단은 이런 종목보다는 동종업계 다른 종목으로 대체하는 그러한 전략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9만 원대가 아마 최저점이 될 텐데, 뭐 9만 원대 가서 한번 그때는 매수를 고려해 보겠지만 지금은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추가적으로 매수나 매도는 오히려 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매도하셔가지고 좀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 전략이 일단 주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풀 서비스가 허용되면서 오늘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카카오의 이제 주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 자체가 이제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출시한 이제 서비스를 통한 수익의 여부인데요. 이제 카풀 서비스 허용에 따라서 수익화 모델 좀 이제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제 좀 조사 결과를 보니까, 발표 결과를 보니까 하루에 이제 4시간이나 이제 일 2번 정도 제한이 돼 있는 걸로 확인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좀 택시 이용이 쉽지 않은 좀 심야 시간이나 이럴 때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일단 봐야 할 시점으로 보여지고, 근데 카풀 시스템이 일단 허용이 된 상태에서 혹시 외국계의 우버나 그런 이제 카풀 서비스가 또 이제 한국을 진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쟁이 그만큼 좀 치열해질 수도 있어서 당장의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이제 멀리 바라보는 시점을 보면서 좀 이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어차피 가격대 자체가 좀 이제 장기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들어가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텍이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이 현재 이 동창리 발사장이 정상 복귀할 것이다, 이런 현재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동기 부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그런 거는 어쩌면 일회성 이제 뉴스가 됐을 텐데요. 사실 지난번에 뭐 북한하고 미국 정상회의 때 보면은 뭐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한국항공우주 오히려 방산주가 오른 그 기억이 있거든요. 분명히 올랐는데, 이번에 이제 빅텍하고 스페커 이런 종목들은 좀 끼가 있는 주식이죠. 그래서 세력들이 그런 타이밍에 따라 이제 올린 주식인데, 이 종목들을 보면은 항상 보면은 위에 꼬리가 길게 나타나 한번 급등하다가 이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보면은 빅텍의 경우에는 지금 저점 대비해서 거의 한 40% 이상 오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뭐 수익을 즐겨도 돼요. 그렇지만 지금 새로 신규로 진입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오늘도 어떤 거 기자분이 썼지만은 이런 테마주들은 모르겠어요. 미세먼지처럼 먼지처럼 날아간다, 이런 표현을 제가 봤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들은 추가로 매수하기에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런 뉴스가 계속 연속돼서 나온다면은 추가적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기관들이 거의 뭐 매수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이런 어떤 세력이랄까 이런 주체들의 어떤 전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이 그러한 정보가 확실치 않은 이상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뭐 수익을 즐기면 좋겠지만 추가로 매수하기엔 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정석으로 해야 되지 저는 그렇게 항상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위닉스인데요. 최근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 공기청정기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증권사들 리포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위닉스 말고도 클린에사이런스라든지 이제 미세먼지 관련 테마로 이제 많은 종목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 뭐 3월 이제 5일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방안 마련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좀 상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공기청정기 지원을 좀 제가 좀 조사를 해봤었는데 뭐 규모 확대나 이제 뭐 이제 그 자금적인 그런 네. 정책은 정확히 나오지 않는 상태고 날씨를 보니까 이제 다음 주에 러시아에서 좀 찬 공기가 밀려와서 미세먼지가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아, 네. 그럼 또 굉장히 일회성으로 또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는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한 15,000원 정도대 하락을 했을 때 다시 봄이 오거나 좀 미세먼지가 왔을 때 재진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특징 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 그리고 MIC 투자그룹 이용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1월 28일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추천해 주셨는데 이 수익률이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는 35% 기록을 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세계 인터내셔널 대단한 상승세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이 단기적으로 35%가 난다는 거는 굉장히 급등주에서도 뭐 힘들죠. 지금 휠라 코리아를 비롯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크레이지 모드로 달릴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 전에 분명히 전고점을 돌파할 때는 정말 강하게 돌파하지 않으면 신고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장면을 같이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전고점 돌파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파가 일어나면서 거기서 순식간에 수익이 나버렸죠. 지금은 이제 뉴스에 이렇게 나오니까 딱 봤더니 그때 분명히 되게 낮은 자리에 있었는데 언제 이렇게 갔지?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그런 전고점을 돌파할 때는 온 힘을 다해서 강하게 돌파를 안 하면 그 고점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할 때는 아주 강한 상승세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지금같이 빛의 속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신고가를 돌파한 상황이라 버틸 것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관성이 붙은 상태로 그냥 가속도를 붙여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그 뒷 배경에는 역시 뭐 비디비치의 성장이라던가 신세계가 연작이라는 프리미엄 화장품을 내놨다. 이런 소식들 다 있지만 결국에는 기술적으로 그 부분을 뚫어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정당성이 더 부여가 되고 이제는 그런 내용들이 뒷받침되어 있다가 지금 기술적인 분석까지 그 기술적인 모양까지 제대로 나오면서 점점 더 힘을 얻어서 지금은 굉장히 붐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신세계 인터내셔널, 휠라코리아 이런 종목들 웬만한 테마주 못지않은 상승률이 지금 기록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천보라는 종목입니다. 천보라는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데 그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디스플레이 소재를 국산화한 업체고요. 디스플레이 소재를 만들다가 이제 전기차 시대가 나오자 등장을 하자 전기차용 2차전지 전해질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업종, 뭐 LCD, 뭐 LED 이런 거에 종사를 하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 태양광 풍력 이런 시대가 들어오자 그 기술력을 태양광 풍력으로 그 발전을 시켰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지금같이 전기차용 2차전지 이런 쪽으로 그 다시 개발을 한 비슷한 라인에서 그 상용화할 수 있는 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소재 쪽에서 이제 이쪽이 캐시카우가 되는 거죠. 기존의 디스플레이 소재로 계속 캐시카우로 현금을 창출해내서 새로운 곳에 신사업을 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용 2차전지 쪽으로 빛을 발하고 있는 업체고 그 빛을 발하는 성장성을 토대로 해서 상장에까지 성공을 했죠. 천보는 2차전지 전해질이 천보에서 만든 2차전지 전해질은 안정성이 높고 수명이 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업계 내에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3%에 불과한 2차전지 매출이 2018년에 26%까지 증가했으니 지금 거의 8배 이상 갔죠. 지금 8배에서 9배 이상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럼 그동안 한 23%가량이 늘 동안 23%가량이 기존에 차지하고 있던 다른 매출 비용에 줄고 2차전지 매출 비용이 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올랐기 때문에 2차전지가 굉장히 성장을 가파르게 했다는 거 여기서 지금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시대, 물론 수소차 테마가 굉장히 크게 불었지만 결국에는 전기차, 수소차는 vs 서로 대결이 아니라 같은 시대에 같이 공존하는 어떤 여러 가지 미래 차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 수소차 테마가 뜨겁게 불었지만 지금 현재 많이 팔리고 있는 거는 전기차고, 그러므로 인해서 전기차 소재 쪽도 지금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죠. 첨보, 에코프로, BM 이런 지금 신규 상장되거나 신규 상장 예정인 종목들, 다 2차전지 관련주들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다 펼치고 있고요. 지금 주가도 첨보는 이미 상장한 뒤에 다 그 고점을 넘어서서 지금 새로운 구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지금 흰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나가는, 아무 매물대가 없습니다. 지금 거칠 것이 없어요. 지금 첨보도 계속 그림 그리는 대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손절가 6만 원, 목표가 8만 원 보겠습니다. 네, 첨보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인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4% 하락하면서 215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56포인트쯤에서 출발을 했다가요. 9시 7분경에는 52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 이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소폭이나마 매수합니다. 어제는 장중에 대량 매도를 하다가 장 막판에 대량 또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이 외국인들 매수세 오늘도 장 끝까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기관들 오늘 큰 폭으로 매도합니다. 6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고 개인도 55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만이 빨간불 켜내면서 흘러갑니다. 2% 가깝게 상승하면서 37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2거래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LG화학의 경우에는 1조 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가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12만 4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베이징의 1공장을 폐쇄한다는 소식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오늘 0.48%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0.1% 정도 하락하면서 3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0.7% 상승하면서 흘러갑니다. 34,9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네이버 최근 급등했던 만큼 오늘 이 하락세 나옵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네이버가 이제 9위권까지 내려왔고 한국전력 현재 8위권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포스코 오늘 오랜만에 빨간불 켜냅니다. 2%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25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상승 전환됐습니다. 0.1% 상승하면서 737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34선에서 출발을 했다가 12분경까지는 계속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3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요. 약 32분경에는 38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약 15분 만에 8포인트 정도 밀어 올리면서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만이 매수합니다. 250억 원 가까이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들 동반 매도세 나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제 장 초반과는 좀 흐름을 달리 하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승 전환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와 태국 정부의 입찰을 수주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현재 7만 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전 0.5% 상승하면서 7만 5,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EN은 오늘 1% 가깝게 빠지면서 이제 22만 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만 하더라도 23만 원 선에서 출발을 했었죠. 오늘 바이로메드 현재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포스코캠텍 또 0.7% 하락하면서 62,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가 2% 가까운 상승세로 흘러갑니다. 84,9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메디톡스 하락 전환됐습니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55만 원 선에서,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다만 펄어비스가 오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0.7% 상승하면서 이제 17만 원 선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2부 온라인의 한국어 버전이 이번에 출시될 것이라는 이 보도가 나오면서 신작 출시 기대감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오늘 0.02% 상승하면서 1,129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추배증 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정보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이제 TSE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장세가 이제 조정기에 접어 들어가고 이제 개별 종목 위주, 그런 종목 위주의 장세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조정을 받은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순환매로 이어질 종목,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소외됐다가 다시 한번 부각되는 이런 종목, 이슈화되는 종목, 이런 거 위주로 장세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한번 맞춰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라든가 이런 종류의 그 대부분의 파트에 관련된 것들이 일정 정도 반등을 하고,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그 상승 흐름이 좋았었는데, TSE 같은 이런 종목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그 장비 및 그 부품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회사가 주로 하는 게 이제 프로브 카드라든가 이제 검사용 소켓 이런 것인데, 이 자체가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외국사 이렇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흐름 자체가 회사가 이제 꾸준하게 해온 거기 때문에 점차적인 시장을 잘 넓혀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 TSE를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회사의 내실이 아주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본 총계가 한 1,744억 이렇게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880억 이하다, 이렇게 보면은 어떤 자본 총계의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떤 청산 가치나 자산 가치 이렇게 본다 그래도 50% 정도의 저평가된 이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외에 우리가 이제 회사가 현재 하고 있는 이런 검사용 소켓이나 이런 부분이 그 낸드 또 D램용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IC 검사용 소켓도 시장에서 이제 빠르게 이제 점유되고 있으면서 어떤 매출이 하나의 기여를 하고 있는 이런 품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재 그 유동주수의 대주주 물량이 전체적으로 기관하고 포함해 75%이기 때문에 한 25% 정도의 유동 물량이 있다, 이렇게 보면은 시장성에서 어떤 시기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격 전략은 뭐 좀 빠졌기 때문에 오늘 장중 저점 뭐 지금 7,770원 하는데 뭐 7,700원까지 하면서 분할 매수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소절가는 5,6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왕 이동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리뷰 한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 8일에 추천해주신 MC넥스가요, 수익률 11% 넘게 기록을 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C넥스 같은 경우가 제가 추천을 드릴 당시에 이제 핸드폰에 대한 기대감들, 특히나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쿼드러플 카메라가 향후에 이제 매출 신장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요.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매출 부진에서 조금 벗어나는 모습이었고, 작년에 권리락 이후로 확실히 회사가 많이 좋아졌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이제 S10이죠. 갤럭시 S10이 나오고 폴드폰이 나오면서 부가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쿼드러플 카메라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매출로 잡히면서 향후 기대감까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로는 실제 매출 자체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많이 아직 올라오지 못한 부분들인데요. 주봉상으로 16,000원대를 강하게 지금 돌파를 시도를 한번 했었고, 그래서 재차 이 자리를 좀 유지를 하게 된다면 지난번 16,000원에서 18,000원까지는 아직은 좀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그 저항선을 좀 뚫게 되면 2만 원까지도 갈 수는 있는데요. 그건 이제 조금은 단기적으로 보시기에 좀 어려울 것 같고, 단기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14,900원, 800원 정도를 손절가를 잡으시고 그 이상의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들을 한 번 더 기대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 하락으로 출발을 했었죠.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협상에 관련해서 다시 긴장이 커졌던 부분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부담을 작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무역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서 화웨이 쪽에서 미국 정부의 자사 제품 사용에 대한 금지가 위헌이라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고, 양국 협상에 대한 마지막 단계에서 조금은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경제 지표도 불안했던 와중에 그나마 기대감으로 가질 수 있었던 부분들이 불안하게 이제 흘러가면서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보였는데요. 최근 하락세를 보면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고점에 와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자꾸 베팅을 하다 보니까 어제 같은 시장이나 오늘 내려서 출발하면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제 약대 출발은 했습니다만 전략 후약까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오곤 있지만 미국 경제 전망이 약해진 만큼 금리 인상 경로를 낮춘다고 한다는 이제 비둘기 파적인 이제 스탠스가 당분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추후 경제와 통화 정책까지도 시장 하방 압력을 낮추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돼서 하락하는데도 어느 정도 제한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적으로도 시장 상황은 크게 지금 좋은 것은 아니지만 크게 나아질 기미도 지금 당장은 보이진 않습니다. 뭐 글로벌 경기 우려도 있고 무역 협상에 대한 진전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제3국 입장에서는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바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투자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테마주들의 순환세는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경협주에 원체 많이 몰려 있었던 중단기적인 수급 현상이 무역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대거 출회가 됐고, 그 물량들이 이제 당분간 이제 북한과의 상황이 급격하게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는 않고 있어서 다른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데요. 바이오 제약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IT 장비주나 최근에 이제 5G 관련해서 자율주행차나 비메모리 반도체 등 다양한 테마 쪽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어서 시장 자체는 조금 약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안에서 테마주들이 계속 순환을 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좀 넘어가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도주는 아직 없고 3월 달에 이제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으로 인해서 소형 개별주들의 매매가 당분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자연스럽게 실적이 우량하거나 아니면 강한 테마주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관련주, 그리고 3월 달에 첨생법 관련해서 통과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들, 그리고 5G 관련해서 자율주행차라든지 통신 장비주들, 비메모리 관련주들, 그리고 갤럭시 S10이랑 이제 폴드펜 매출 신장 기대감으로 IT 장비주나 플렉서블 관련주들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첨생법이죠. 그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관한 법인데요. 요게 이제 이달 말에 이제 국회에 통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라든지 이제 바이오나 제약 관련주들을 하나 골라왔는데요.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안트로젠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이랑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 크론병으로 인한 누공 질환에 따른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치료인 큐피스템의 의약품 시판 승인을 획득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으며,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나 줄기세포 배양액 그리고 큐피스템에 주로 판매 중인데, 크론병 치료제라든지 당뇨성 족부궤양 치료제, 그리고 수포성 표피 박리증 치료제 등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첨생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국회 통과 가능성이 있는데, 첨생법이라는 게 이제 재생의료에 관련된 임상 연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맞춤형이라든지 우선심사라든지 조건부 허가 등이 가능하게 되는 법안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바이오 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하고 조금 더 재생의료에 대한 임상 연구를 활성화하는 취지입니다. 작년에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엇갈렸었고, 회사가 좋지 않다, 좋다를 떠나서 굉장히 이제 바이오 제약에 이제 부담을 줬었던 부분들이 이 부분들로 조금은 풀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늦어도 이제 4월 달에 경제부총리가 바이오 제약 관련돼서 중장기 전략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데요. 최근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도 아마 요것 때문에 미리 선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퀸셀, 지방세포 치료제인 퀸셀이 품목 허가를 받았었고, 큐피스템 같은 경우가 난치성 희귀 질환으로 크론병으로 인한 누공의 치료에 사용되는 희귀의약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당뇨병성 복부궤양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 물질을 이상을 미국에서 진행 중이고, 6월 달에는 국내 임상 3상이 완료될 예정이라서 기대감 역시 아직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 기술 수출 감소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적자 전환이었지만 임상 진행 결과에 따라서 기대감이나 대표 파이프라인이 일본 혁신의약품 시장 기대감이 아직은 있어서 향후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로는 최근 흐름들이 굉장히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2월 후반부터 조금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다시
9만 원대를 안착을 했었습니다. 작년 매출 부진으로 인해서 상반기까지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을 예상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바이오 제약권의 흐름세가 좋아지면서 전반적인 상세가 계단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차트 모두 다 상승 중인데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만 9,500원에서 85,000원까지 보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단계적으로 지난번에 고점이었던 11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8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